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평생 잊지 못할 한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죠. 바로 미용실 송씨 아줌마인데요. 아줌마는 저를 남자로 만들어준 아주 노련하면서도 매력 있는 아줌마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줌마는 엄마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어쩌다가 미용실 송씨 아줌마와 이렇게 뜨거운 사이가 되었는지 저하고 연애를 할 때면 매번 괴성을 지르면서 가버리곤 하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재수를 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수능을 봤던 첫 해에는 시험을 망쳐버린 탓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합격을 못했고요. 결국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지방으로 대학을 가는 건 허락을 안 해주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셨거든요. 지방으로 대학을 다니려면 고졸로 그냥 살라는 부모님의 이야기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재수를 해야 했고요. 그렇게 1년 동안 마치 감옥에 있는다는 생각으로 공부에만 매진을 했어요. 그 결과 다행히 성적이 조금은 올라주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턱걸이로 입학을 할 수 있었죠. 저는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여자친구를 사귀는 일이었어요. 대부분 성인이 되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제가 여자에 관심이 많기는 했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지는 재수학원 다니면서는 통 기회가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호기심만 가득했고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본 상황이었죠. 간혹 어른들은 대학에 가면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에 막연한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대학생이 된다고 저절로 여자친구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름 키도 크고 체격은 엄청 좋은 편인데 그닥 잘생기지는 않았거든요. 참 저는 아빠를 닮기는 했는데 체격이랑 그런 건 외탁을 했어요. 아빠는 평범하신 편인데 엄마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구 선수를 하셔가지고 키도 크고 골격이 상당히 좋은 편이세요. 그래서 집에서 잘못했을 때 엄마에게 등짝을 맞으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엄마 덕분에 체격이 좋았던 저는 사실 운동을 해볼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운동을 해봤던 엄마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힘들고 운동으로 빛을 보는 선수는 정말 극소수라면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 스스로도 운동을 할 정도의 끈기나 깡은 없다고 생각해서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진지하게 해본 일은 없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을 흘려보내게 되었고요. 미팅도 여러 번 나갔고 소개팅도 여러 번 나갔지만 사귀어 보고 싶었던 여자친구는 만들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는데요. 덥수룩해진 머리를 정리하러 자주 가던 동네 미용실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닌 그 미용실이 무슨 사정이었던 건지 폐업을 하고 없어져 있더라고요. 미용실 아줌마가 무뚝뚝하기는 해도 깔끔하게 알아서 머리를 잘 다듬어주는 편이어서 오래 다녔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그날 새로운 미용실을 찾아서 동네를 좀 돌아다니게 되었고요. 조금 동네를 돌아다니던 중 상당히 허름해 보이는 미용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카페 2층에 있는 미용실이었는데 겉으로 봐서는 간판도 허름했고 솔직히 처음에는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썩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 머리 깎는데 뭐 별게 있겠나 하는 생각에 저는 그 미용실로 들어가 보게 되었고요. 미용실에 들어갔더니 엄마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아줌마가 혼자 앉아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머리를 잘 못하는 집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방긋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반겨주는 아줌마 인상을 보고는 그냥 들어가 보기로 했죠. 아줌마는 나이는 조금 들어 보였지만 참 정감 있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웃는 인상이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었다고나 할까요? 바로 저를 남자로 만들어준 송씨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는 오랜만에 손님이 왔는지 엄청 반가운 내색을 하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를 해줬죠. 저를 보더니 체격이 참 좋다면서 혹시 운동선수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대답을 했죠. 미용실 아줌마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으면서 제 머리를 손질해주기 시작했어요. 아줌마에게서는 엄마에게 나는 비슷한 냄새가 났고 오히려 그런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줌마에게 머리를 맡기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이발을 받고 있었죠. 이전에 다니던 미용실 아줌마는 말없이 머리만 잘라주고 말았는데 송씨 아줌마는 조곤조곤 계속 말을 걸어주었어요. 제가 대답을 하면 맞장구를 치거나 리액션을 해주기도 하면서요. 이상하게 말을 걸어오는 아줌마가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머리를 다듬어주는 손길도 참 부드럽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전에 다녔던 미용실 아줌마는 약간 억세게 머리를 만지는 편이었는데 송씨 아줌마는 정말 부드럽게 머리를 다듬어줬죠. 눈을 감은 채 아줌마에게 머리를 맡기고 있다 보니 아줌마의 부드러운 손길에 그만 깜빡 졸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저를 보더니 학생이 요즘 공부하느라 피곤한가 보다면서 가볍게 웃어주기도 했죠. 사실은 밤새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노느라 늦게 자서 피곤했던 건데 말이죠. 아줌마는 머리를 다 잘라준 다음에 피로가 싹 풀리게 샴푸를 해주겠다면서 저를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샴푸하는 곳으로 가서 저는 아줌마에게 머리를 맡기고는 뒤로 누웠죠. 어떤 미용실에 가면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주기도 하는데 이 아줌마는 아무것도 덮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으면 아줌마가 올려다 보였는데요. 아줌마가 샴푸를 어찌나 정성스럽게 해주던지 정말 노곤노곤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면서 저는 아줌마에게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저의 그런 모습이 우스웠던지 그렇게 좋으냐면서 손님도 없고 한가하니 천천히 더 해주겠다면서 제 머리를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주었죠. 머리는 다른 곳에서 다듬은 것과 별반 차이는 없었지만 아줌마의 샴푸 서비스에 저는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발은 안 해도 가끔 두피 마사지만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다음에도 또 오겠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그러라면서 방긋 웃어주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그 미용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머리를 자르던 중 다른 손님도 두어 명 더 들어오게 되면서 그날은 첫날처럼 느긋하게 샴푸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아줌마는 머리도 잘 깎아주고 나름 정성껏 샴푸도 해줬었죠.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나서 세 번째 미용실에 가게 된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머리를 다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고 미용실에 아줌마와 저 둘뿐이었죠. 저는 이발을 하는 동안 아줌마가 샴푸를 해줬던 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또 왔다고 능글맞고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는 잘 왔다면서 오늘도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주고 샴푸도 시원하게 잘 해주겠다고 말을 했죠. 세 번째 봐서 그런지 우리는 머리를 자르면서 이야기도 나름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저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여자친구는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자 여자를 한 번도 못 사귀어 본 게 부끄러워서 귀가 빨개지기 시작했나 봐요. 아줌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설마 여자친구를 못 사귀어 봤냐고 웬일이야를 연발하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했죠. 아줌마의 그런 오바하는 반응에 제 귀는 더 빨개지기 시작했고요. 아줌마는 아직 어려서 연애를 못 해본 것 뿐일 텐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저를 격려해 주었죠.
그러더니 저보고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자기가 미용실에 오는 여자 손님 중에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보겠다면서요. 저는 그냥 장난스레 아줌마처럼 여성스럽고 편안한 타입이 좋다고 말을 해버렸는데요. 아줌마는 지금 자기에게 고백하는 거냐고 저를 놀리면서 장난을 걸기도 했죠. 그러더니 대뜸 자기도 저처럼 덩치도 크고 체격 좋은 남자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그러면서 저같이 덩치 좋은 남자랑 연애하는 여자는 좋겠다고 은근슬쩍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머리를 잘라주면서 자꾸 몸을 저에게 밀착시키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앞머리를 잘라줄 때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가까이서 보니 잘생겼다고 대놓고 유혹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가 자꾸 몸을 기대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본인 콧바람을 불어대는 바람에 제 거기에서 신호가 슬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죠. 딴 생각을 하면서 참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저는 거기에 신호가 와버리고 말았고요. 아줌마는 머리 손질이 다 됐다면서 샴푸를 해주겠다고 자리를 옮기라고 했는데요. 저는 몸에 변화가 생긴 걸 들킬까봐 어기적거리는 발걸음으로 샴푸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줌마의 정성스런 샴푸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어요. 세 번째 받는 샴푸였지만 너무 익숙했고 느낌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머리 쪽에서 샴푸를 해주지 않고 제 옆에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샴푸를 해주는 거 있죠. 아예 저에게 몸을 밀착시키고는 기대고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머리를 감겨주고 마사지를 해주었고요. 그 느낌에 저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죠. 결국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줌마가 샴푸를 해주는 대로 즐기게 되었어요. 혹시 아줌마가 나를 유혹하려고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줌마가 제 옆에서 샴푸를 해주니 아줌마의 다리가 제 손에 닿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만 아줌마의 다리도 살짝 만져보게 되었죠. 아줌마는 저의 그런 손짓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 샴푸를 해주었고요. 그럴수록 저도 더 대담하게 아줌마를 터치해 갔어요. 그러면서 심장이 두근거려서 아주 혼났네요. 샴푸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아줌마랑 눈이 마주쳤는데요. 아줌마는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머리 다듬는 걸 마무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머리를 말려주면서 저녁 8시에 미용실을 닫는데 심심하면 놀러 오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손님 한 명이 미용실로 들어왔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집으로 와서는 아줌마의 다리를 더듬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녁에 놀러 오라는 아줌마의 말이 진짜인 걸까 한참을 곱씹으면서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수십 번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저는 미용실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냥 왠지 안 가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8시쯤 저는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둘러대고는 집을 나섰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미용실까지 걸어갔고요. 밖에서 보니 아직 미용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2층 미용실로 올라갔어요. 아줌마는 혼자서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가게로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엄청 반가운 내색을 하면서 다가왔어요. 정말 올 줄은 몰랐다면서 아줌마는 기쁜 내색을 감추지를 못했어요. 저녁은 먹었냐면서 아줌마는 소파로 저를 이끌었고요. 마침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면서 안 왔으면 섭섭했을 것 같다고 아줌마는 여우 같은 웃음을 흘렸죠.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과자랑 과일을 내오더라고요. 그리고 간판불을 끄고는 가게 문을 잠궜고요. 그러더니 제 옆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앉았어요. 사소한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다가 저는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놨어요. 아까 아줌마 다리를 더듬었던 게 조금 마음에 걸렸다고
아줌마가 샴푸를 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죠. 저의 그 이야기에 아줌마는 괜찮다면서 자기는 기분이 오히려 더 좋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끌어다가 자기 다리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줌마를 쳐다봤는데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으니 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아줌마의 유혹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기로 했죠. 그렇게 우리는 어둑한 미용실 소파에서 둘만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는 결국 아줌마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제 다부진 몸을 보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말이에요. 덩치만 크고 젊은 혈기만 있지 여러모로 서툰 저를 아줌마는 천천히 이끌어 주었어요. 결국 그렇게 저는 아줌마의 리드를 따라서 제 생애 첫 연애를 성공적으로 해보게 되었네요. 첫 시도는 금방 끝나버렸지만 저는 곧바로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아줌마는 정말로 처음인 거냐면서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눈치였어요. 이어서 계속 우리는 미용실 소파에서 사랑을 나눴고 두 번째 사랑을 나눌 때는 젊은 저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줌마는 몇 번이나 가버리고 말았어요. 괴성을 지르면서 말이에요. 그런 소리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엄마보다도 나이가 많은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 게 조금은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 오히려 그런 기묘한 느낌이 저에게 더 야릇한 흥분감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은 저도 평상시보다 힘이 넘쳤던 것 같네요. 그렇게 미용실 아줌마는 저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리게 되었죠.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 느껴본다면서 아줌마는 한동안 소파에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요. 사실 저는 몇 번은 더 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줌마는 저를 토닥여 주었죠.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다음날 저녁에 미용실 닫을 때 그때 다시 들러달라고 했죠. 저를 기다리겠다면서요. 그리고 다음날 미용실이 문을 닫을 때쯤 약속한 대로 저는 아줌마의 미용실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또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아줌마랑 하니 좋은 점은 피임 도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고요. 안에다가 마음껏 해버려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 좋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연속으로 아줌마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요. 사랑을 나누는 게 익숙해지면서 아줌마는 더욱 저에게 빠져버리게 되었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가버리면서 젊은 저를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서 바들바들 떨던 아줌마는 아직도 팔팔한 저를 위해서 손이랑 입으로 마무리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미용실 아줌마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아줌마는 엄마보다 6살이나 나이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호칭을 아줌마라고 했고 아줌마는 저를 자기라고 불렀는데요. 저도 연애까지 다 해버린 마당에 계속 아줌마라고 하기가 좀 그런 듯 해서 어느 날인가부터는 자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자기라고 불러주는 게 좋았는지 절정에 가기 직전이면 자기라고 불러달라면서 교태를 부리기도 했죠. 엄마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게 참 묘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런 느낌은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느낌일 것 같네요. 저는 미용실에서만 그렇게 아줌마랑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아줌마네 집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막내 아들이랑 같이 살아서 집으로 초대를 해주기는 어렵다고 난처해 하더라고요. 막내 아들은 저보다 나이가 5살인가 많다고 했는데요. 막내 아들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아줌마는 막내 아들보다도 어린 저하고 연애를 하는 게 본인도 조금 민망했던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미용실이 쉬는 어느 날인가 교회에 나들이를 다녀오기로 했어요. 아줌마가 저랑 바람 쏘이러 놀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바람을 쏘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어디를 놀러 갈까 계획을 같이 세우게 되었어요. 바람을 쏘이러 가는 김에 아예 1박 2일로 다녀오자고 이야기가 되었죠. 사실 아줌마랑 그런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즐겁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엄마보다도 연상인 아줌마랑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살짝 현타가 올 때도 있었네요. 그래도 아줌마가 저에게 워낙 잘해주는 편이니 저도 아줌마에게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오는 주말에 춘천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물론 집에다는 대학교 MT를 간다고 둘러댔지만 말이죠. 같이 기차를 타고 떠나는 길이 나름 즐겁고 설레더라고요. 아줌마도 아주 싱글벙글이었고요. 우리는 춘천에 도착해서 닭갈비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여기저기 구경도 정말 많이 다녔어요. 호반 전망 루프라는 곳에도 가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세요. 전망이 어찌나 멋지던지 탁 트인 의암호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소양강 스카이워크라는 곳도 가봤는데요. 바닥이 투명한 강화 유리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위를 걸어갈 때 정말 스릴 넘치더라고요. 아래로 강물이 다 보이니 손에 땀이 절로 나는 것 같았죠. 아줌마는 겁이 많은지 그 위를 걸어가는데 제 손을 꼭 잡고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고서는 우리는 예약해 놓은 펜션 숙소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미용실 소파가 아닌 침대에서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날 밤새 저는 아줌마하고 사랑을 나눴고요. 아줌마는 몇 번이나 괴성을 지르면서 가버렸는지 몰라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저도 체력이 다 방전되면서 잠이 들게 되었고요. 다음날 점심시간쯤에야 우리는 녹초가 되어서 깨어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기차로 예약을 해두고는 낮 시간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예정이었는데요. 아줌마는 전날 너무 격하게 사랑을 나눈 탓인지 도저히 돌아다닐 힘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펜션 체크아웃 시간까지 쓰러져 있다시피 했고요. 겨우 식사를 챙겨 먹고 우리는 기차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내 앉아있게 되었죠. 아줌마는 제가 좋기는 한데 어제 같은 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다면서 엄살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랑 사귀게 되는 여자는 정말 봉잡은 거라면서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죠. 그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우리는 같이 찍은 사진도 보고 구경했던 곳 이야기도 하면서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미용실 아줌마랑 몇 달째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아줌마와의 연애 덕분인지 저는 점점 더 능숙해져 갔고요. 그럴수록 아줌마의 괴성도 더 격해져 갔죠. 그러던 중 저는 대학생이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일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학교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동갑내기 친구랑 사귀게 된 건데요. 미용실 아줌마에게도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아줌마는 본인 일인 것처럼 기뻐해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자친구 생겨서 자기는 이제 찬밥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아직 여자친구랑은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고 혹여나 그렇다고 해도 아줌마와의 관계를 끊지는 않을 거라고 대답을 했죠. 저의 그런 대답에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자기는 충분하다고 저의 연애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안심이 되었는지 빨리 여자친구랑 진도 쭉 빼서 힘을 좀 빼고 오라고 그래야 자기가 조금 감당이 될 것 같다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새로 사귀게 된 여자친구도 숙맥 같은 편이어서 진도는커녕 손도 잘 못 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자친구도 공부만 했던 모범생이어서 잘 꾸밀 줄도 몰랐고요.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매번 커피숍을 간다거나 무슨 전시회 같은 곳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따분한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얼마 후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미용실 아줌마는 막내 아들 군입대 시키는 마음이라면서 제가 군대 가면 밤마다 외로워서 어째야 하나 걱정이라면서 벌써 엄살을 부리곤 해요. 여자친구도 제 군입대 소식에 섭섭해하기는 하는데요. 미용실 송씨 아줌마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입대하기 전에 여자친구랑 같이 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은근슬쩍 털어놓은 일이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그런 건 정말 사랑하고 확신이 들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저는 무한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네요. 적극적인 아줌마랑 연애를 하다 보니 제 또래 여자들은 시시하고 진도 빼는 게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은 헤어져도 미용실 송씨 아줌마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줌마는 휴가나 외박 계획이 있으면 연락만 하래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겠다면서요. 군입대를 계기로 지지부진한 여자친구랑은 이별하고 그냥 송씨 아줌마랑 즐기는 연애나 당분간 계속할까 싶기도 해요. 저를 남자로 만들어준 미용실 송씨 아줌마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즐거운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러는 게 낫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